교권 침해 주범 네 무슨 상관이냐 이게 이게 뭔 상관? 네. 불붙은 학생 인권 조례 논란입니다. 네, 이게 학생 인권 조례로 지금 불이 옮겨 붙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문구를 보면 학생 인권 조례가 이 교권 침해 주범이다라는 쪽과 그렇죠. 이게 전혀 상관없는데 왜 끌고 그렇죠. 들어가냐라는 측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교권이 무너진 거는 크게 뭐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여야가 어때요? 교육 현장에서 지금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사실 팩트로 좀 많이 확인이 된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서희 초등학교입니다. 아니 이분이 사실 작년에 초임 교사로 부임하신 맞아요. 분이에요. 맞아요. 새내기 교사분이시고 음. 그다음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맡아서 뭐 그렇죠. 성실하게 그렇게 생활하셨던 분이라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 과연 이분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여러 제보들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사노조에서 이제 선생님의 일기장을 공개를 한 겁니다. 동의하에 네, 유족들의 동의하에. 동의하에 이제 공개를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됐었죠. 음. 자, 업무 폭탄, 업무가 많은 거랑 여기 학생 이름 이렇게 있는데 무슨 난리가 겹치면서 그냥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마구 들었다. 숨이 숨이 막혔다. 막혔다. 네. 나온 거고 이제 학교에서 이제 해명을 하면서 좀 논란을 좀 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제 이 서희 초등학교 사건이 이제 터지면서 학교를 향한 비난과 함께 약간 억측들이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다수가 사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은 됐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확인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일기장에서 본 것처럼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냐? 그건 아니다는 학교 거죠. 입장문을 보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효고라, 너 어떻게 이번에 뭐 괜찮지? 해볼 만하니? 하겠니? 네, 괜찮습니다. 뭐 본인이 희망한 거야. 그렇지. 신입 교사한테. 신입 교사한테.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 해당 학급에서는 올해 학교 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학교 학교 폭력이 없었으면가 아니잖아. 뭐가 없었으면? 신고 사안이 신고하면 오히려 편해요. 신고하면 이미 제도로 굴러가는 거야. 근데 신고를 안 하고 해결하려니 어때? 힘든 거지. 더 힘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약간 그런 정황들이 있죠. 뭐 난리가 겹쳤다라는 것들이. 그래서 당연히 이건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당국이 이 담당 학부모도 해당 학부모도 조사했다는 보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학교 측의 해명 자체는 사실이 아닌 걸 바로잡은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럴싸하게 반박하는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좀 일부 감추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서희초를 통해서 좀 안타깝게 이제 공론화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공론화 이전에도 이 교권 침해에 대한 사례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거치면서 제가 직접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 특히 1, 2학년들 중에 공백이 붕 뜬 애들이 있었잖아요. 저학년들 중에. 그러다가 갑자기 학교로 오니까 또 적응이 힘든 거죠. 그 초기 적응이 좀 있을 수. 적응이 힘드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이제 2년 거의 1년 2년을 학교 제대로 못 갔는데 이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하는 어떤 조바심 때문에 또 더 채근하고 약간 그런 민원들. 실제로 사례를 보면 이제 이 학부모 등에 의한 침해는 제외한 겁니다 지금. 그냥 교육 현장에서만. 현장에서 그냥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얻는 것들 중에 이제 모욕이나 명예훼손. 대부분 뭐 욕을 하거나 뭐 그런 거겠죠. 이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참 우픈 통계죠. 교권 침해 보험까지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험에 가입한 교사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애들한테 맞을까봐 보험에도 가입하고. 그리고 최근 3년 내 이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경험 여부 3명 중 1명 정도. 네. 그리고 그럼 이거 왜 신고 안 했어요 했더니 또 이게 답답한 통계죠. 네, 뭐 가장 많은 응답이 이제 어차피 혼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해봤자 어차피 담임 출석해야 되고 진술서 써야 되고 어차피 나 이거 괜히 일을 키우는 게 싫다 이런 이유들. 그래서 결국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중간지대가 있다는 거죠. 야, 교권 침해 신고해. 행정적으로 처리해줄게. 그렇죠. 하지만 실제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그 뒤따르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신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혼자 끙끙 앓고 해결하려다가 결국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게 좀 여론이 나빠지고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제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네,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생부에 기재하는 거예요. 입법 추진,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 근데 사실 이거는 또 반대론자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러면 선생님 더 시달린다. 그렇죠. 그 지워달라고 난리 칠 거다.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확실히 좀 견제 수단을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또 한마디를 어제 얹으신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이게 일파만파가 오늘의 됐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네. 논란의 핵심입니다. 교권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 추진. 그러니까 그렇죠. 약간 맥락을 모르고 이렇게 딱 보면은 음. 조례를 왜 개정해? 뭐야, 뭘 개정하면 이게 침해가 해소되는 거야? 이렇게 바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한겨레 기사인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좀 비판적인 제목을 달았어요. 아무래도 네. 한겨레다 보니까. 네, 정부 연일 학생 인권 조례 때리기, 교사단체 사건 본질 흐린다. 학생 인권 조례가 아까 이제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교권 침해를 조장하는 자치 조례에 이게 지목이 된 거죠 지금. 지금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이견 있어 없어? 이건 대책을 해야지. 이거 이견 없어. 해야지. 문제는 여기서 근데 이건 이견 있어 없어 했더니 이견이 극심한 겁니다. 이견이 극심해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핵심이 그래서 이 와중에 논란이 있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왜 갑자기 갑툭튀했냐? 학생 인권 조례가 이 대체 뭔데 이게 교권 침해를 조장한다고 지목이 된 거냐? 그렇죠. 네, 그걸 일단 오늘 좀 보는 거죠.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우리가 조례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법에도 우리가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법의 가장 최상층에 위치하는 게 바로 뭡니까?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치기도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는 규칙입니다. 그래서 헌법에서 이제 우리 행복 추구권,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2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의 기본 틀들을 정합니다. 행복 추구를 한다. 다만 행복 추구를 위한 방법은 뭘로써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법률이 위임을 받는 거죠. 그쵸. 야, 오늘 점심은 단백질, 탄수화물이 고른 걸로 먹는다. 이게 헌법이잖아. 다만 메뉴는 뭘로써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법률로 정한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정하는 거를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네. 뽑아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월수금은 한식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한식으로 한다로 정해. 어. 근데 국회의원들이 반찬 레시피까지 만들 수 있어 없어? 그것도 사회에 따라 다 다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 국회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식으로 하되 다만 한식의 메뉴는 한식의 메뉴는 뭘로 정한다? 명령으로 정한다. 명령으로 정한다. 근데 시행령. 다 지역마다 다 달라. 어. 그럼 어떻게 해? 이거는 조례로 자치법규. 정한다. 여기서 이제 뭐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네. 교육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한다고 법률로 정했어. 그리고 그 방식은 명령을 통해서 이제 내려. 그 명령에 맞게 이제 각 지방의회, 우리가 지방선거란 걸 하죠. 그래서 지방의회가 이제 조례랑 규칙을 만들어서 이걸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학생 인권 조례라는 건 여기 자치법규 중에 조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동네마다 다 같아 달라. 다 다르죠. 다 다르다는 게 기본인 거죠. 네. 그럼 이제 과연 이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게 역사가 어떻게 되냐? 일단은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갑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초중등 교육법 이 개정안을 이제 발의하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뭘 발의합니까? 학생 인권 뭐예요? 학생 인권 법. 법은 뭐야? 얘를 발의한 겁니다. 네. 학생 인권을 강력히 보호한다고 해놓으면 이 밑에는 얘를 따라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나 요걸 건드는 게 가장 크게 바꾸는 거다. 학생의 체벌은 법률로서 금지한다고 해버리면 대통령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를 시도한 거야, 먼저? 법률을 이제 찌는 법률 개정을 시도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최순영 의원이었고, 이게 왜 이때 이런 논란이 나왔냐? 바로 이 유명한 인물 강의석 씨의 투쟁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켜요. 네. 왜 나는 종교의 자유를 왜 여기서 배워야 됩니까? 이러면서 저항을 하고 종교 자유를 주장하다가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니까 얘기한 거죠. 강의석 군이. 아니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왜 여기 이 땅에서 규율할 만한 것들로 왜 나를 퇴학을 시킵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거 맞는 말이거든. 맞아요. 그래서 이겨요. 이기면서 이때 이제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때 또 청소년 미혼모 문제도 불거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미혼모들이 그때 막 이제 아무래도 2008년이 무슨 상태였어요? 경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 리만 사태고 리만 하니까 사태가 2008년에 터졌어요. 사실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런 취약계층 돌보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럼 청소년 미혼모들의 어떤 좀 방치된 상태가 인권위를 중심으로 막 제기가 되고 임신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이? 자퇴를 하지 학교를 더 이상 못 다니는 그렇죠. 거죠. 못 다니게 되고 장기 결석을 하거나. 근데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라 학교의 권고로
문제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환경 변화까지 맞물리면서 목소리가 더 강하게 반동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이 무렵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쭉 와요. 쭉 이제 오는데 이게 이제 뭐 학생 인권 보장 의무 조항을 삽입하니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결국은 통과는 안 됐어. 통과가 안 됐어. 원래 이제 진보 진영은 이거를 통과시키고 싶었잖아. 그렇죠. 네. 그 통과가 안 돼. 네.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디를 고치는 거죠? 자치법규를 네, 왜냐하면 경기도 교육감을 당시 진보 성향 교육감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기도부터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 2010년 10월에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처음으로 이제 제정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쭉쭉 광주, 서울 이렇게 계속 제정이 되고 지금은 7곳까지 늘어났습니다. 7곳까지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미를 아예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예 이게 본질을 조금 피해가는 거긴 해요. 그렇죠. 만약에 얘기하면. 그리고 사실 결정적으로 200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촛불 집회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학생들이 시위 현장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아무래도 방어를 해야 되는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어떤 학생들의 어떤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고 네. 반대로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아니 왜 학생들도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왜 문제냐 이러면서 서로 젊었을 때 데모했으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이러면서 이게 본의 아니게 정치적인 유불리로 좀 따질 수밖에 없는 환경의 경랑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네. 정치 쟁점화되기 시작. 정치 쟁점화가 되는 거죠. 아직은 법이다 아니다. 법은 아니다. 법은 아니고 조례 단계다. 자치법규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하나가 굉장히 지금 논란거리입니다. 근데 서울시를 이제 기준으로 서울 볼게요. 거 먼저 볼게요. 학생 인권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 가장 뜨거운 감자가 동성애 차별 금지. 그렇죠. 근데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임신 또는 출산, 그다음에 요게 있네. 성적 지향 등을 문제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상당히 또 이견이 있는 부분입니다. 체별 전면 금지. 이거는 아예 이제 전면 금지예요. 체벌, 따돌림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사실은 이 체벌이 이제 구타와 기합이 포함된 개념이긴 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구타는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사람을 때리는 게 막 말이 안 돼. 감정적으로 막 화가 나서 막 이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지만 예를 들어 뭐 엎드려 뻗친다든지 잘못했을 때 뭐 벌 받는 것들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체벌도 논란거리고. 그다음에 두발 복장 자유. 학생은 복장, 두발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이네. 이게 왜냐하면 제가 말은 이거 자체가 뭐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일견 타당하고 일견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부에서 바로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문제야? 이런 거 딱 지목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 그러면 보세요. 아니 조례를 왜 교육부 장관이 개정하지? 조례는 지자체장, 지자체 그쵸. 의회가 하는 거죠. 근데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수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상위법을 이제 수정하는 이걸 봐야 되는 거지. 네. 교육부 장관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이 수정할 수 있죠. 시행령을 수정해버리면 시행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당연히 무효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점심은 중국식으로 먹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냉면 들어가면 중국 냉면 빼고 다 아웃인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따져봅시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학생 인권조례 다 없애야 되는 거야? 근데 찬성하는 분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짚어볼게요. 대표적으로 이 학교가 사실은 군대 문화의 잔재가 많이 남아 있고요. 맞아요. 이게 또 일본 제국주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용어도 간담회 이거 지금도 많이 쓰잖아. 다모임. 네. 결석회 일본식이야. 경례. 수학여행 이런 거 많이 쓰는데 그죠? 수학여행도 지금도 쓰잖아. 잠반. 지금 문화체험여행으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해방 이후에도 남아 있다 보니까 또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는 그게 또 강하게 남아서 어떤 이 안보 위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반동 측에서 이런 거죠.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악용이 됐다, 교육이. 그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교육을 악용하면서 폭력이 개입이 됐고 그래서 체벌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죠. 학교 현장에 이제 녹아들었다. 그렇죠. 그 폭력은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 인권 침해다라는 거. 근데 그게 기본적인 도식이고 실제로 그런 문제가 없었냐 했을 때 내가 아버지 뭐 하시노로 일단 나와 있었던 거다.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이런 사건도 있어요. 네. 이게 보면은 고등학교 교사 체벌에 학생이 귀 고막이 파열되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일단 모든 선생님이 다 무슨 격투기 선수는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은 이런 선생님이 아니죠. 근데 그리고 그러니까 엄마대로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배경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맥락도 있는 데다가 네. 이런 또 교사의 학생 구타와 관련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드는데 다 이유가 있다. 네. 이게 그럼 그냥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무슨 애들 개판 만들려고 한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 이런 정리하자면은 어떤 오랜 어떤 폭력적인 학교 문화를 고치기 위한 그렇죠. 일단 반동의 개념으로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나온 거다. 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예. 교권 침해 유형을 보면 학생은 별로 없다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얘들 소수라는 거야. 걔네 소수지. 어느 시대나 문제아들이 있었다. 아니, 물론 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또 꽤 많은 반면에 또 누구 있다. 교직원 대 교직원도 많다는 거죠. 당연히 학생들이 교권 침해 하는 건 맞지만은 그게 막 이거 학생 인권 조례가 생겨서 막 애들이 막 다 버릇없어지고 막 학생들이 다 망가져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일반화하는 건 문제다라는 게 이제 누구의 쪽? 학생인권 조례 찬성 쪽이다. 자, 그럼 학생인권 조례는 도대체 왜 반대하나? 일단 교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는 거를 들고 있습니다. 네. 이때로 요런 학생 인권 조례 생기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모르고 있다가 야, 너 왜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어? 신고해 버려. 조례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지나친 권리 의식으로 아예 지도 자체가 불가능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문제점들이 제기되는 것들입니다. 네. 보면 이제 뭐 두발 규제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파마 염색을 해도 시정하라고 할 수가 없다. 그다음에 교사들이 지적한 문제는 위생 건강 이런 그렇죠.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 그다음에 방금 이거 아까 타율학습. 꼭 참여를 할 수 없다. 교사가 참여를 권유하기도 좀 꺼린다. 그다음에 소지품 사적 기록물들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아니 근데 소지품 중에서 위험 물질 마약이 나오면 있을 수 있지. 펜타닐 나오면 그리고 일기장도 왕따나 폭력 경험을 적어놓은 거 알기가 어렵다라든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좀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휴대전화는 뭐 음란물 시청부터 해서 아까 막 누워갖고 보는 애부터 해갖고 개판 오부전 된다. 이게 이제 얘기인 거죠. 이런 찬반 속에서 지금 상황은 뭐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 아까 말했지만 이것들이 다 이념 하나하나가 다 결부돼 있다 보니까 정치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교육 조례가 좀 이제 확산이 됐다면서 갔던 게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둡니다. 네. 그러면서 조례가 통과되기 좋은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진보 진영의 목소리가 많이 담긴 정책들이 많이 지자체에 도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또 판이 또 뒤집어졌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지방선거 표심 보면은 완전히 빨간색, 파란색이 거의 비중이 바뀌어버렸죠. 즉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너무 진보적이라면서 좀 부담을 느끼는 정치 진영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 움직임을 이제 막 시도하려던 차였어요. 그래서 이런 기자회견이 이미 3월 달에 있었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학생인권 조례 후퇴 시도는 청소년 삶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진되는 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이미 서울시 의회 앞에서의 이런 집회가 있었고 보세요. 3월 기사입니다. 이게 네. 읽어주시죠. 일탈 주장 네 민주주의 후퇴 학생인권 조례 폐지 논란 재조망. 이미 보수단체가 추진하면서 이미 이게 보수와 혁신 갈등, 보혁 갈등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서희초 사건이 터진 거고요. 이걸 추진하려던 입장에서는 명분이 생긴 거 강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엔 뭐가 다가옵니까? 총선이 다가오죠. 총선이 다가오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제일 무시무시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교육부 장관이 바꿔. 근데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싹 다 밑으로 이걸 바꾸면 밑에가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번에 시행령을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내년 4월에 어떤 여야의 공약과 정책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아동학대 면책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가 훈육을 하면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으니 이거 면책권 해달라 하면서 지금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논의도 같이 봐야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피라미드로 돌아가 보면 네. 이 피라미드에서 사실 학생 인권 조례가 음. 그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추상적인 원칙을 정해놓은 헌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이걸 정치 쟁점을 하다 보니까 사실 법률 하나하나 명령 하나하나가 사실 다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구체화되는 건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밑에 하위 법이 없는 상황에서 인권 조례만 가지고 정치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다 생기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 학생 인권 조례가 도대체 뭔지, 이 서희초 교사 사건으로 이게 왜 불거지고 있는지, 이게 정치적인 배경과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지 왜,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좀 살펴봤고요.